안녕하세요. 취업엔 박재곤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선혜입니다. 재곤 씨 반갑습니다. 홍선혜 씨 반갑습니다. 네. 자, 설날은요, 이 새해 시작되는 첫날을 의미를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설 연휴 끝날 때까지 재곤 씨는 어떤 계획 있으세요? 저는 아무래도 이번 구정만큼은 네. 좀 이 가족분들하고 즐거운 시간을 좀, 그리고 가족들하고 조용히 계획도 세우면서 좀 잔잔하게 좀 보내볼까 합니다. 좋네요. 네, 우리 얼굴에 빛이 나는 홍선혜 씨는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세요? 저도 가족하고 보내는 게 제일이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 각오를 다지고 계획을 다시 한번 세워보는 게 좋은 것 같은데 그런 의미에서 음력이 있는 게 참 다행이다 싶습니다. 네. 신정 때 좀 계획이 미흡했다 싶으면 구정 때 다시 다져보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신정맞이하면서 계획 세우셨던 분들 솔직하게 말씀하십시오. 작심삼일로 끝나신 분들 많으시죠? 아니실 거예요. 예, 이번에 네. 다시 한번 계획을 좀 세우시면서 마음을 좀 다잡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자, 오늘 취업엔 특별한 정보와 소식들로 꾸몄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네. 오늘 취업의 뉴스 시간은요, 2014 채용시장 트렌드를 알아보는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네, 먼저 1부에서는요, 2014년 채용 동향 살펴보겠고요. 네. 기업 분석 요령, 또 그에 맞는 자기소개서 작성 요령까지 자세하게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실 특별한 분들 모셔봐야죠. 먼저 1부에서는 오셈 커리어 연구소의 수석 컨설턴트 김세희 강사님, 그리고 KDJ 취업 컨설팅의 김달진 대표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이렇게 두 분을 모셨습니다. 매 채용시장이 정부 정책과도 좀 밀접하게 연관이 있고 달라지기도 합니다. 네. 예, 2014년 본격적인 구직을 준비해 나갈 우리 시청자분들 특히 좀 집중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세희 컨설턴트님, 네, 굉장히 아름다우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작년과 올해 좀 크게 바뀐 점이 있나요? 작년과 올해를 딱 비교해서 상반되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네. 굉장히 직무 중심적인 트렌드로 바뀌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가뜩이나 채용시장 축소될 거다라는 말이 많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2014년 경제 전망이 작년 대비해서 소폭 회복이 될 거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취업 시장 자체는 예년과 크게 차이 없이 작년과 비슷한 시장 수준을 유지하거나 아니면 조금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잡코리아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국내 매출액 500대 기업 중에 약 300개 기업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올해 2014년도 대졸 신입직을 얼마나 채용하실 거냐고 물었더니 그중에 약 50% 정도만이 신규 채용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채용 계획이 없는 회사도 약 19%에 달했고 아예 채용할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는 회사가 30% 수준을 육박하고 있어서 채용 시장이 상당히 불투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체감 경기가 일단 상당히 어렵고요. 그리고 세계적으로도 뭔가 불안 요소들이 잠재 있다 보니까 채용 규모가 소폭 줄어들 예정이라는 말이 많습니다. 기업 종류별로 좀 알아보고 싶은데요. 대기업, 외국계 기업, 공기업 모두 비슷한 분위기인가요? 예, 모두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요. 주류는 채용 시장이 축소되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대기업 같은 경우는 한 1% 수준 정도에서 예년 대비 축소가 될 것 같고요. 외국계 기업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한국 시장에서의 어떤 수익성 악화 그리고 한국 지사를 철수하는 문제들 때문에 외국계 기업은 예년 대비 한 20% 정도의 감축이 예상이 됩니다. 예, 단지 조금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면 공기업 같은 경우는 기업의 80% 정도가 채용을 하겠다, 신입사원을 채용하겠다라는 입장이어서 좀 희망을 걸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구직자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그게 참 중요한 문제일 거예요. 네. 대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구직자들은 실은 시대의 변화, 흐름의 변화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네. 본인들이 가장 중요한 핵심을 읽고 판단하는 능력을 키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지금의 기업들은 단기간에 압축
왜곡된 어떤 스펙에 과도한 경쟁을 원하지 않습니다. 본인들의 회사에 들어와서 그 일을 잘할 수 있는 인재를 원하기 때문에 대학 4년 동안 본인이 희망하는 직무를 잘 수행할 수 있는 직무의 적성과 역량을 함양하는 쪽으로 전략을 구축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한 가지 조언을 해드린다면 대학교의 4년이라는 시간을 크게 놓고 계획을 수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령 저학년 1, 2학년 때는 내가 어떠한 업무를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희망 업무, 희망 직무를 선정하는 쪽에 많은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업 담당자들을 만나는 시간을 많이 갖고 그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본인이 생각하고 본인이 강점이라고 느꼈던 부분을 어떤 업무와 연결시키면 좋을 것인지 고민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제 이렇게 희망 직무가 선정이 되고 나면 본인이 원하는 직무에 관련된 전공을 좀 더 심화해서 공부하는 연습도, 공부하는 노력도 필요할 거라고 보고요. 3학년 경우에는 희망 직무를 선정하는 것을 이미 마쳐야 되고요. 3학년 때서부터는 본격적으로 관련된 현업에서 산학이 연관된 다양한 활동이라든지 인턴십이라든지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체험을 하시고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본인의 배운 점, 강점을 좀 정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4학년의 경우는 본인이 그동안 경험한 것들을 잘 정리해서 경험 리스트 상에서 본인이 어떻게 직무적 강점, 전문성을 발휘할 것인지를 요약 정리하는 그런 연습이 좀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네. 자, 아무래도 직무를 잘 해낼 수 있는 기본적인 좀 적응력을 키워야 할 것 같은데요. 네. 이런 거 도서관에서 열심히 공부한다고 해서 이게 스펙이 생기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말이죠.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제가 친구들에게, 학생들에게 이런 이야기들을 자주 합니다. 하게 되면 학생들은 저의 조언을 듣자마자 네. 바로 도서관으로 가서 직무와 관련된 서적을 읽고 논문을 읽고 예, 그러면서 본인이 그 직무에 대한 이해도를 깊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정말로 직무 전문성을 높이려면 도서관이 아닌 바깥 세상으로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가령 기업의 인사 담당자들에게 질문을 했더니 인사 담당자들이 추천하는 가장 좋은 취업의 방법은 도전해서 실패하더라도 가서 현장에서 부딪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얘기인 즉슨 기업에서 일하는 분들을 만나서 그들과 소통하면서 직무에 대해서 올바로 이해하고 심지어는 내가 하고자 했던 직무에 실제적인 애로사항이나 부정적인 측면도 흡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이런 경험을 통해서 본인이 정말로 생각하는 직무적인 역량을 스스로 발굴하는 노력들이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취업에 대해서 고민만 하고 계신 여러분이 계시다면 더 이상 집 안에 또는 학교의 도서관에서 스펙을 쌓기 위한 노력보다는 세상 밖으로 나가서 실제로 부딪히면서 경험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도서관보다는 바깥 세상에서 경험을 쌓는 게 중요하다. 이 말씀이 정말 와 닿습니다. 다양한 경험이 곧 능력이 된다는 거 정말 기억을 해두셔야 될 것 같고요. 자, 두 가지 전략까지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전략은 일단 스펙보다는 희망 직무와 관련된 차별화된 그런 포인트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고요. 두 번째 전략은 도서관이 아닌 바깥 세상에 가서 경험을 쌓아라였어요. 자, 세 번째 전략이 듣고 싶습니다. 뭔가 좀 더 전형 과정과 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게 없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 지금 직무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또 하나의 취업 시장의 화두는 인성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기업의 인사 담당자들에게 실제로 문의를 해보면 물론 유사한 직무에 유사한 스펙을 가졌을 경우지만 기업은 실제로 단순한 수치화된 스펙보다는 얼마나 우리 조직에 들어와서 잘 적응할 수 있을 것이며 커뮤니케이션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지, 즉 조직 지향적 마인드를 갖추고 있는지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력서나 자기소개서에서는 볼 수 없는 면접을 통해서 인성을 검증하려는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인성을 검증하려는 노력의 한 방편이 최근 많은 기업에서 일고 있는 역량 면접이라는 것으로 보여지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래서 본인들이 정말 4년 동안 열심히 노력은 하셨지만 그 노력한 것들을 잘 발현하는 인성
면접에도 대비를 하시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역량 면접을 보실 때 한 가지 중요한 그 키포인트는 기업은 단순히 경험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학생들이 어떠한 경험을 했을 때 그 경험이 우리 회사에 들어와서 어떤 식으로 활용될 수 있고 과연 그런 경험이 우리 회사에 왜 필요했는지를 올바로 이해하는 사람을 찾고자 합니다. 그래서 경험들을 체계적으로 잘 구축하시고 그 안에서 내가 이 기업에 이 경험을 통해서 얼마나 필요한 인재인지를 보여주려고 하는 연습들이 된다면 역량 면접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네, 그래요. 자, 근데 기존의 방식대로 준비해온 우리 구직자분들 있잖아요. 네. 예, 그리고 저도 지금 혼란스러워요. 예,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네, 우리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대의 흐름이나 어떤 제도의 변경에 네. 많이 휩싸이게 되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번 올해 들어서자마자 삼성그룹의 변경 제도가 통보가 됐기 때문에 기존의 방식대로 준비하시던 분들에게는 적지 않은 혼선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아주 단순하게 보면 제도의 변경 때문에, 즉 서류 전형이 없던 회사가 서류 전형이 생김으로 인해서 취업 준비생들이 해야 되는 일들은 훨씬 많아지셨지만 그러한 제도의 변화가 인재상 기업이 뽑고자 하는 인재의 모습까지도 바꾸진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기업이 원하는 인재의 모습은 과거나 지금이나 크게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제도의 변경 그 하나에 크게 포커스를 맞추고 본인이 하던 페이스를 옮기는 것이 아니라 이런 방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본인이 4년이면 4년, 5년이면 5년 준비해 오셨던 여러 가지의 활동들을 쭉 정리해 보시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정리를 하실 때는 내가 정말 하고자 하는 업무와 얼마만큼 연관되는가, 그 직무의 연관성이 높은 순서대로 정리를 한번 해보시고 그것과 관련돼서 본인이 어떠한 교훈을 얻었고 회사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지를 잘 연결해서 작성하시다 보면 누구든지 취업 준비생 모두가 직무 전문성이 있는 사람으로 보여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예. 정말 느끼는 게 많은 시간입니다. 네. 기업이 원하는 인재는 뭐 기본적인 면에서는 크게 네. 변하지가 않았습니다. 제도에 따라서 일비 안 하셨으면 좋겠고 단순히 또 경험만을 기업에서 원하는 게 아니라 그 경험이 우리 회사에 들어와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지 네. 또 그게 중요하다는 점 참 인상 깊은 말씀이셨습니다.